오늘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공정 설계 직무를 담당하시는 선배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그 현재 직무랑 연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설계 직무로 있고, 5년 차 미만인 전연차, 어, 초년생입니다. 네. 지금은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그 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뭐 현재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 공정설계로 입사하면 다양한, 부서도 있고 직무도 있지만, 저 거기서 이제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공정을 설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를 짜고, 또 변경점이 있으면 구조를 어떻게 변경할지 고민하고, 특성에 맞게 그걸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직무 자체의 만족도는 상당히 제가 다른 직무를 갔을 때보다는 더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해야 될 역할도 많고, 네, 좀 다양한 기술팀 부서들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책임감들이 저를 힘들게 할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정 설계라는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한테 추천하거나 비추천하거나 하실 것 같은데 뭐 그 동시에 추천과 비추천을 같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그 뭐 추천을 하신다면 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비추천을 하신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제가 직무 만족도 설명드리면서 이 많은 책임감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정설계 직무는 아무래도 다양한 기술팀, 그리고, 어, 평가 및 분석이나 혹은 품질팀, 더 나아가서는 뭐, 저기 생산 지원팀 몇까지 전 직무랑 다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를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좀 책임감이 높은 후배들에게 좀 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추천은 추천의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좀 다양한 직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더라도 간사가 돼가지고 그걸 쭉 이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은 좀 하기 힘들어하고 팔로워형인 성격이 좀 있다 하면 저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좀 비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이 정말 중요한 직무거든요. 근데 좀 본인이 이 책임을 뭔가를 지는 거를 좀 스트레스 받아 하고 좀 안 좋아한다 하면 이 공동설계 직무가 조금 많은 부담으로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도 좀 비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도 이제는 공정 설계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글을 한번 작성을 한 적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게 업무가 워낙 이제는 그 바운더리 자체가 넓기 때문에 네 이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 그 부분까지도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그 살짝 언급을 좀 해 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정 설계 직무에 좀 적합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역량이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방금 방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업무 바운더리가 타 직무보다 훨씬 더 넓고 공부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사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회사 밖에서도 뭐 공부해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회사 안에서 배우는 것도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있어서 공정설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무엇이든 빠르게 그리고 쉽게 배우는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배운 것을 잘 응용할 수 있고 어디 잘 정리해둬서 언제든지 어떤 도서관에 있는 책처럼 이렇게 뽑아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 그래서 학습 능력과 응용 능력을 가지시면 정말 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반도체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반도체 관련 뉴스나 혹은 이 반도체 공정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순히 8대 공정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그 공정 전체가 어떻게 아우러지고 그게 처음에 웨이퍼가 들어가서 이게 고객사한테 어떻게 전달되는 데까지 그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을 좀 이해하고 있으셔야 이 직무에 좀 적합한 역량을 키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공정 설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 스킴의 트렌드라든지 그런 흐름을 좀 잘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보가 이렇게 오픈이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음 질문은 공정 설계라는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럼 힘든 점, 앞서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힘든 점을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회사 생활에서 힘든 점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직무가 힘든 것도 그렇고요. 뭐 회사에서 힘들었던 점도 네,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보통 직무의 이제 리더십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데요. 이제 보통 프로젝트를 이 공정 설계가 이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내킹이 되면 그게 만약 그 기한을 못 지키게 되면 저 결국에 어떤 기술팀이 잘못하더라도 결국에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기술 부서를 어떻게든 좀 빨리 끝내달라고 쪼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서운한 말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말을 계속 하게 되면서 평소에 친밀감을 잘 유지했던 사람들과도 그렇게 좀 냉정해야 할 땐 냉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해도 끝이 없다는 그런 공부가 재밌긴 하지만 해도 끝이 없다는 느낌을 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공부를 해도 이게 일에다가 이걸 적용해보지 않으면 그게 정말 제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업무 바운더리가 정말 넓어서 계속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럴 때 가끔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다 보니까 각 기술팀이랑 얘기할 때 조금 서운한 말을 하게 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목표에 대한 납기가 항상 정해져 있는데 이게 널널하지가 않고 되게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공정 설계가 이제 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기술팀에서 갑질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도 되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막 또 신경질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힘든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 합격을 한 나만의 비법이라든지 나는 이거를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거 덕을 좀 본 것 같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설계 직무에 적합한 역량에서 학습 능력, 응용 능력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저 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제가 면접관이라면 이 학습 능력과 응용 능력을 보여주는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학교 생활 때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했거든요. 뭐 동아리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 보니까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학습 능력과 응용 능력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면접관이나 혹은 제 자기소개서 읽어보는 분들께 저는 진짜 이렇게 큰 것들을 배웠고 이거를 직무에서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떠한 경험이라도 그냥 단순히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려 하고 그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소스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쌓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에는 내가 이제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걸 잘 풀어간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 인성이 안 좋고 일 잘하는 선배랑 일할 거냐, 인성은 좋은데 일 못하는 선배랑 일할 거냐. 저는 인성이 안 좋더라도 일 잘하는 선배랑 일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 이 회사에서의 선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게 선이더라고요. 일 못하면 악이고.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이제는 내가 그런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이제는 뭐 면접이라든지 자소서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면접 당시에 그 받았던 질문 중에 '야 이거 이런 질문을 어떻게 했지?'라든지 뭐 '이거는 기억에 계속 남는다.'라는 질문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면접 질문 중에 리더형이에요, 팔로워형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거는 정말 빈출 질문인데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당황했던 건 그럼 팔로워형으로 일해본 적은 없냐라고 하시더니 어, 그러면서 팔로워형으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야 이거 말 잘못하면 완전 마이너스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잘 한 다음에 답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다음이 좀 궁금하긴 한데 쪼끔만 더 얘기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좀 더 말씀드리면 어, 이제 팔로워로서 힘들었던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저는 힘들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로워의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팔로워에서 힘들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 리더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형으로서 힘들었던 점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그 리더형의 들이 힘들어했던 점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주면서 그 리더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에는 스크래치 가지 않게 이렇게 따로 1대1로 따로 이렇게 면담을 신청해서 저희 요청사항을 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리더형과의 팔로잉으로 일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앞으로 일을 하면 더 많은 제 앞에 저의 리더와 더 소통을 잘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선배분들 중에 이젠 그 리더형 선배들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또 이제는 또 반대 성향 선배들은 또 저한테 너무 의지를 해 가지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딱 그 중간이 좋겠는데 이게 중간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면접 본다든지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 생활을 막상 해 보시니깐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뭐 다른 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가장 다른 점이라는 게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현실과 이론의 괴리인데요. 저희가 대학교 때는 항상 공식을 배우고 법칙을 배우고 어떤 그냥 숫자만 넣으면 딱 답이 나오는 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잘 두드리고 그, 어,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의 이해만 잘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막상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2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2라고 예상하고 모든 걸 다 계획을 짰는데 막상 딱 까보면 2가 아닌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이게 2가 아니면 안 되는데 왜 2가 2지? 예를 들면 2여야 되는데 왜 2가 아니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예상과 너무 벗어난 결과가 나버렸을 때 좀 이게 진짜 현실과 이론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가장 공부할 때, 대학교 생활 때랑 이 회사 생활 때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 회사에서의 업무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을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회사 생활을 시작을 해 보니깐 모델링보다도 일단은 평가를 먼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 싸움이다 보니깐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델링도 하긴 하지만 그 모델링이 완벽하지가 않더라도
일단 평가부터 빨리빨리 이제 실장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그 내가 생각했던 결과랑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좀 '이게 생각했던 거랑 그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취업을 네.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그 선배로서 좋은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생각이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톡방이나 혹은 뭐 저도 후배들이랑 얘기를 들어보면 이 취업이 안 되었을 때 생각보다 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취업을 본인의 인생의 목표로는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취업 준비하면서 뭐 이력서도 써보고 자기소개를 써보면서 느낀 점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취업 준비가. 그래서 근데 이 취업 준비 자체도 본인 인생의 좀 발자취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니까 그 자체로도 저는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취업이 조금 안 되더라도 왜냐면 이 대기업 취업은 워낙 이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본인이 잘났는데도 이 시장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진짜 못났는데도 시장이 정말 잘 돼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너무 이 취업이 잘 안 되었다고도 낙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을 깎아내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무엇이든 진정성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모든 일에 다가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그 경험과 과정을 인간이라면 평가절하하기 마련인데 좀 의식적으로라도 평가절하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에서라도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거를 깨달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용할지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시장이 힘든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마시고 최대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네 계속 그 단톡방에서도 많은 활동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좋은 추석 잘 보내세요.